쓰레기 분류장에서 발견된 배낭이 어떻게 국제 수사를 시작하게 했을까? 거의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봉지들과 골판지 상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로고가 없는 검은 천 배낭이 푸진의 근처에서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춰야 할 정도로 시끄럽게 돌아가고 공기에서는 젖은 종이와 디젤 냄새가 났다. 평범한 교대 근무, 평범한 쓰레기 흐름, 작업자 중 한 명이 비상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2017년 3월 28일 모든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교대 근무자 마테는 그 배낭이 성급하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지퍼가 걸렸지만 손가락 아래로 작은 목록이 만들어졌다. 남성용 후드티, 회색, 면 소매가 약간 늘어났지만 깨끗하고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폴란드어로 된 포켓북, 부드러운 표지, 모서리가 접혀 있고 페이지 사이에는 말린 버스 티켓이 끼어 있었다. 그리고 얇은 HCG 승객 수송 열차표, 자그레브, 리에카, 2017년 2월 12일 날짜. 신분증, 지갑, 휴대폰은 없었다. 물건들이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이 수도에서 바다로 가는 길이었고 폴란드어를 읽었으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후드티가 구겨진 채로 있었을 것이다. 이것에 무엇이 불안한가? 따로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함께 보면 너무 완전한 낯선 사람의 실루엣이다. 배낭은 경찰서로 보내졌다. 그 다음은 드라마 없이 보고서, 회색 배경, 봉인된 봉지. 후드티는 따로 포장되었다. 천은 종이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 전문가들이 목깃과 소매에서 표본을 채취하고 프로필을 얻어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보았다. 이런 순간에는 보통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화학이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즉시 응답했다. DNA 일치,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의 프로필과 이름이 평범한 줄처럼 나타났다. 휴대폰 알림처럼. 토마시 비이점, 폴란드 시민. 국가에서 그를 같은 해의 3월 1일에 실종자로 신고했다. 마테가 벨트에서 배낭을 내리기 3주 전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이름 없는 물건은 단순한 발견물이 되기를 멈췄다. 집에 고양이가 있고 누나가 있고 직장에 미뤄둔 편지들이 있고 봄 초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지리가 나타났다. 자그레브, 리에카, 그리고 그 너머 시간표에 없는 어떤 방향 전환이, 그리고 시간 카운터가 나타났다. 그의 물건들이 여기 있다면 그 자신은 어디에? 이렇게 사건이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끄러운 헤드라인이 아니라 일상적인 흔적들로부터 범죄를 조립해야 할 것이다. 열감지 종이 티켓에서, 회색 후드티에서, 유료도로의 카메라들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날들을 어떻게 보관하거나 잃어버리는지에서 배낭이 우리에게 이름과 지도상의 한 점을 주었다. 그 다음은 자비차 버스터미널에서 A식 진입로까지의 길, 그리고 그 저녁에 길가에 서서 전조등을 어둡게 한 누군가에게로. 하지만 A식 진입로와 회색 아스트라로 가는 이 길을 가기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이 떠오른 그 사람을 봐야 한다. 토마시 B가 자신의 배낭이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누구였는가? 토마시, 34살, 바르샤바. 눈에 띄지 않는 가방에 배지를 넣고 다니며 점심에 항상 오늘의 수프를 먹는 그런 IT 전문가. 지하철 근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외투 하나를 걸 고리가 있는 복도, 전기 주전자가 있는 부엌, 냉장고 위에는 쇼핑 목록과 크라쿠프에서 가져온 자석 2개. 평일에는 9시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와서 이어폰을 끼고 역까지 걸어갔다. 플레이리스트에는 폴란드 록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한 팟캐스트도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창가 책상이 그에게 배정되었고 라는 농담스러운 문구가 적힌 머그컵을 창틀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 하루가 끝나면 노트북을 사물함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불을 껐다.
완벽주의자였다. 어떤 비밀스러운 이중성도 없었다. 기술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업, 서버 지원, 드문 백업 복구 출장과 긴 이메일 대화들, 부서에서는 말했다. 신뢰할 만하다. 의미하는 바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연간 보너스로는 인근 국가들로의 여행과 집 근처 수영장 회원권을 살 수 있었다. 신용카드, 연체 없음, 공과금, 자동이체. 개인 생활에서는 휴식기, 몇 번의 짧은 연애, 전 연인들과의 적절한 거리, 드라마와 보드게임이 있는 저녁들, 때때로 그녀의 동네와 자신의 동네 중간에 있는 카페에서 누나와의 만남. 실종 일주일 전에 토마시의 계좌로 누나로부터 2,000유로가 들어왔다. 거액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금액. 바로 이런 숫자들이 보통 빚, 다툼,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 여기서는 아니다. 돈에는 오래된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함께 있었다. 누나가 차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토마시에게서 그의 이전 외건을 꽤 저렴한 가격에 가져간 것이었다.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날짜, 서명, 열쇠 전달.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래는 마치 의도적으로 신용 함정에 대한 인기 있는 가설을 지워버렸다. 어떤 함정도 없었다. 여행 전 마지막 날들은 거의 지루해 보였다. 동료와 당직에 대한 메시지 교환,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있는 케이블 세트, 달력의 기록. 토요일, 출발. 바르샤바 자그레브 티켓은 2017년 2월 11일 이른 아침에 구입되었고 수화물 없이, 기내 수화물만. 회색 바르샤바 진창에서 벗어나 바다 쪽으로 기분 전환하러 가는 짧은 외출처럼 보였고 이것에는 이상한 것이 없었다. 2월은 단순히 숨 쉬러 가기에도 완벽한 시기였다. 토마시에게는 분할 결제로 갚고 있던 커피 머신을 제외하고는 빚이 없었고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싱크대에는 거의 머그컵이 없었다. 모든 것이 즉시 씻기고 정리되어 있었다. 어떤 범죄 연결도 없었다. 여권, 유효, 비자, 정상. 동료들과의 내부 채팅, 일상적. 누가 당직을 만나? 스레니아. 릴리스 일정. 이웃은 그가 현관에서 항상 문을 잡아주고 몇 번 그녀의 고양이 사료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도와줬다고 기억했다. 혼자 지내지만 착한 사람에 대해 보통 하는 말 같은 사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이력서는 마치 수사진이 매달릴 것이 없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 같았다. 질투하는 파트너도, 부정회계도, 숨겨진 대출이나 독성 메시지도 없었다. 3번의 클릭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차 계약서 서명 후 누나에게 손가락 교차 이모티콘을 보내는 정돈된 남자가 있었다. 그의 마지막 주목할 만한 금융활동, 바로 그 항공편 티켓.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여기서 단절이 발생한다. 토마시의 정상적인 세계는 흔적 없이 사라질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는 숨지도 도망가지도 결제를 취소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냥 자그레브행 비행기에 탔다가 그 다음 기차에 탔고 바다로 가는 길 어딘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돌았다. 왜 하필 리에카인가? 거기서 누구와 만났는가? 답은 조금 뒤에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비차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A6의 카메라들에서 그리고 토마시가 12일 저녁에 탄 회색 오펠에서 자비차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카메라들에서 그리고 회색 오펠에서 바로 여기서 실마리가 잠깐 만져질 정도가 되다가 즉시 끊어진다. 토마시 B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경로는 무엇인가? 토요일 2월 11일 아침 바르샤바 자그레브 항편 커피숍에서 짧은 경유, 기내 수화물, 바로 그 검은 배낭. 다음 날 그는 리에카행 HEG PP 기차에 탔다. 부드러운 흔들림, 안개 낀 창문들, 조명이 어두운 선반들. 티켓, 창가 자리가 아니었지만 토마시는 내내 폴란드어 책을 들고 있었고 쉬는 동안에는 후드티 주머니에 책갈피를 숨겼다. 시간표에 따르면 열차는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크로아티아어 안내방송, 브레이크 패드와 젖은 철 냄새가 나는 승강장. 역에서 자비차까지 만으로 내려가며 몇 분, 감시 카메라들이 배낭을 맨 토마시와 매우 닮은 사람을 포착했다. 어두운 청바지, 운동화, 이미 사진이 아니라 뜨거운 저녁 식사를 생각하는 지친 여행자의 걸음걸이. 녹화에서 그가 주차장 가장자리로 나와서 둘러보고 한두 번 휴대폰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숨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시 후 연석으로 회색 오펠 아스트라가 부드럽게 다가온다. 신호도 서두름도 없이 짧은 방향지시 등 깜빡임, 힌트처럼 차는 카메라가 뒷문과 앞유리의 4분의 1을 볼 수 있도록 정확히 멈춘다. 나머지는 상점가의 반사에 숨겨진다. 운전자를 알아볼 수 없다. 얼굴은 반사로 가려져 있고 안에서는 어두운 실내등이 켜져 있다. 토마시가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는 듯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앞문이 열린다. 그는 운전자 옆에 앉고 배낭을 발 쪽으로 끌어당기며 어깨로 카메라를 가린다. 문이 부드럽게 닫힌다. 아스트라가 떠나고 차량 흐름에 합류하며 2초 후에는 화면에서 사라진다. 방향도 번호판도 없다. 카메라는 약간 위에 있어서 지붕과 반사만 잡는다. 화면에는 빈 연석과 날아오르지도 않은 비둘기 몇 마리만 남는다. 이것이 토마시가 확실히 살아있고 보이는 마지막 지점이다. 그 다음은 침묵. 그의 번호로부터의 통화도 새로운 결제도 없다. 흔적은 정확히 이 문 손잡이의 움직임과 타이어 소리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주인은 자동차로 이동한다. 얼굴도 읽을 수 있는 번호판도 경로도 없는 회색 오펠 아스트라. 그것을 찾는 것은 지도의 길을 되돌리고 화면 속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단계, 차체에 대한 단서와 도시 및 고속도로 카메라들을 통한 경로. 차체에 대한 단서와 도시 및 고속도로 카메라들을 통한 경로. 바로 거기로 흔적이 향한다. 전체 지역에서 회색 오펠 아스트라 한 대를 어떻게 찾는가? 움직임의 산술부터 시작한다. 토마시가 자비체에서 저녁 무렵에 채 탔다면 리에카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의 어떤 출발도 우리에게 몇 분 단위의 시간 창을 준다. 도시 지도가 구역들로 나뉜다. 서쪽으로 카스타브까지, 동쪽으로 26과 유료 A6까지. 경찰은 2월 12일 모든 저녁 카메라 녹화풀을 교차로에서 요청한다. 이것은 확대 버튼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화가 아니다. 모니터 앞에서의 시간들, 되감기, 메모, 세단들, 크로스오버들, 흑연 빛깔의 회색들과 먼지 빛깔의 것들. 대부분의 차들이 세부사항으로 걸러진다. 유리의 스티커로, 긁힌 범퍼로, 여분의 짐 가대로. 17시 20경 리에카 동쪽 출구의 카메라가 긴 컷을 잡는다. 흐름에 회색 아스트라가 합류한다. 바로 그 납작한 실루엣, 그리 새롭지 않은 차체, 깨끗한 휠캡, 잠깐 인근 차에 헤드라이트 반사가 번호판을 가리고 그 다음 광고판의 플래시가 그것을 끌어낸다. 기호들의 줄이 흐릿하게 나오지만 쓸모없지는 않다. 지역의 처음 두 글자와 마지막 두 숫자를 읽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것이다. 실내에는 2명. 유리의 거울 같은 표면이 그들을 그림자로 만든다. 그 다음은 추측이 아니라 철과 차당이. 교차로 다음에 A6 그러브니크 통행료 징수소. 거기서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피로와 날씨를 모른다. 모든 차를 기록하고 사진과 기호를 대조한다. 17시 32분에 데이터베이스가 선명한 인상을 준다. 바로 그 아스트라의 완전한 번호. 한 줄의 숫자, 그리고 회색의 얼굴 없는 차체가 기술 검사, 타이어 교체, 영수증의 역사를 가진 구체적인 자동차로 변한다. 번호가 경찰 터미널에 들어가자 화면이 소유자의 카드를 내놓는다. 등록됨 페타르 K 36살. 주소 리에카. 직업은 철물점 게시판의 광고처럼 들린다. 환기 시스템 서비스 기술자.
택시도 렌탈도 회사 차량도 아닌 개인 차량. 그리고 이 순간 불확실성이 토마시의 마지막 시간들과 연결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축된다. 회색 오펠이 아니라 페타르 K의 아스트라. 핸들 뒤에 아무나가 아니라 출장 일정, 고객들, 통과 열쇠 세트를 보관하는 차고가 있는 구체적인 사람.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카메라가 자비체서의 만남을 기록하고 리에카 동쪽이 방향을 확인하며 그로브니크가 번호를 찍는다. 이것은 이미 탔다가 사라졌다는 도시 전설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도로 목도다. 이 아스트라가 유료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나갔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리에치나 강다리에서 무엇이 화면에 잡혔는지 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페타르 K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왜 그의 차가 토마시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보인 장소가 되었는지. 수사는 다음 논리적 단계를 취한다. 회색 아스트라의 소유자와 더 가까이 알아보고 그로브니크에서 연결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곳까지의 길을 추적하는 것. 회색 아스트라의 소유자와 더 가까이 알아보는 것. 논리적 단계. 하지만 그는 누구인가? 녹화에서 얼굴이 반사로 사라지는 핸들 뒤에 이 사람은 페타르 K, 36살, 리에카. 언덕의 집에 있는 임대 투룸, 창문에서 만의 한 조각과 창고 지붕들이 보인다. 혼자 산다. 매일 아침 같은 경로. 신문과 작은 테이크아웃, 카푸치노를 사는 키오스크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 서비스 회사 작업장으로. 직책, 환기 서비스 기술자. 작업복 항상 깨끗하고 도구들은 칸별로 정리됨. 줄자는 줄자끼리, 타이는 타이끼리. 그의 아스트라. 평범한 도시 1벌. 뒷좌석에 매트. 트렁크에 사다리. 드라이버 케이스. 장갑 한 켤레. 유료 고속도로에서 그의 차는 ENC 태그로 통과하고 자동 결제는 그가 자켓을 벗기도 전에 이메일로 영수증이 오도록 설정되어 있다. 전과 없다. 벌금 사소한 몇 가지. 잘못된 곳에 주차와 시비, 속도 위반. 금융 상황은 조용하다. 현금보다 카드로 더 자주 결제하고 대출 연체 없고 공과금은 월초에 납부. 휴대폰에 최소한의 앱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유령. 비나바타, 다른 사람 사진에 드문 반응, 시끄러운 주제의 좋아요도 정의에 대한 긴 글도 없다. 동료들은 페타르가 일에서는 메트로놈 같다고 말한다. 고객에게 와서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필터를 점검하고 견적을 작성하고 떠난다. 농담을 하지도 회사 파티에 가지도 않지만 부탁하면 세탁기를 옮기거나 장롱을 분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웃들도 비슷한 말로 그를 묘사한다. 조용한, 혼자 지내는, 예에 바르지만 폐쇄적인.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상함이 생긴다. 이것은 외국인을 데려간 후 그가 사라진 사람을 찾을 때 기대하는 초상화가 아니다.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명백히 위험한 동반자도 없다. 뉴스에서 튀어나온 것도 없다. 그의 취향조차 조용하다. 차에서 오래된 록 플레이리스트, 같은 슈퍼마켓의 통조림, 글러브 박스에 깔끔하게 접힌 영수증들. 저녁에는 보통 집에, 때때로 외곽의 체육관에 가고 때때로 세차장에 들러서 샴푸가 든 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모든 것이 일정에 따라 살고 질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메트로놈을 다른 나라에서 온 토마시와 어떻게 연결할까? 그는 도착 1시간 후에 그의 차에 탔다. 공통 친구도, 공통 직장도, 카메라가 실수할 가능성이 낮은 부두에서 셀피를 찍는 습관도 없다. 그들 사이에는 공백이 벌어져 있다. 그리고 페타르가 겉으로 더 조용해 보일수록 더 강하게 긁히는 질문.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연한 호의, 약속, 아무도 몰랐던 비밀. 수사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있고, 시간 척도가 있고,
토마시가 화면에 있는 마지막 지점이 있다. 그러므로 질서가 때때로 어떤 초상화보다도 사람을 더 잘 배신하는 곳을 봐야 한다. 물건들과 디지털 흔적들에서 페타르의 아파트와 자동차 수색, 컴퓨터, 저장 장치, 휴대폰 압수 영장을 받는다. 이것은 영화의 극적인 장면이 아니다. 도장이 찍힌 봉투, 장갑 2켤레, 목록. 그의 아파트 문은 평범한 열쇠로 열리고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테이블 위에는 환기 덕트 서비스 설명서 더미, 선반에는 나사들이 크기별로 분류된 플라스틱 용기들. 겉으로는 놀라움 없는 세계인 것 같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세계들이 만약 그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깊고 세심하게 숨긴다. 그 다음은 기술의 차례, 노트북, 외장 디스크, 휴대폰, 메모리 카드. 그리고 바로 그들이 왜 조용한 기술자가 인터폴 수배자의 마지막 운전자가 되었는지 답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왜 조용한 기술자가 수배자의 마지막 운전자가 되었는지 답해야 한다. 답은 증거 상자들과 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페타르 K의 아파트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가? 2017년 4월 5일에 그의 투룸문이 공식 열쇠로 열린다. 안에서 모든 것이 이웃들이 묘사한 것처럼 깔끔했다. 정리된 침대,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든 도구들, 냉장고에는 요거트, 물, 그리고 수프가 든 용기. 테이블 위에 노트북, 옆에 다른 연도의 스마트폰 2대, 충전기들이 고무줄로 감겨 있다. 그것들을 먼저 포장한다. 텔레비전 아래에서 마이크로 SD가 든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낸다.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일반적인 플래시처럼 보이지만 케이스가 약간 녹아있고 가장자리가 뜨거운 금속에 닿은 것처럼 보인다. 안에는 비어있다. 파일이 없다. 삭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어있다. 누군가가 불꽃 위에 건드린 깨끗한 페이지처럼 글자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 다음 부엌. 싱크대 아래 평범한 쓰레기 봉지. 위에는 우유, 비닐봉지와 커피 크림빈, 캔. 아래에는 2월 10일 날짜의 건설 대형마트 구겨진 영수증. 항목들을 읽을 수 있다. 만능 칼, 폴리프로필렌 로프, 한 뭉치, 플라스틱 대야, 2개, 표백제. 금액, 평균적, 대청소, 전 생활용품 구매 같은. 이런 물건들은 각각 따로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 외국인과의 만남 하루 전에 보고 싶지 않은 목록을 구성한다. 특히 페타르의 완벽주의와 질서에 대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는 충동적인 구매를 거의 하지 않는다. 욕실에서 청결함, 염소 냄새, 마치 최근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들렀던 것처럼. 선반에는 장갑 비축분, 봉지 한 롤, 새 스펀지들. 발코니에는 플라스틱 대야 한 켤레. 하나는 바닥이 닳았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 칼은 수리를 위해, 로프는 직장에서 고정용으로, 표백제는 셔츠의 얼룩을 위한 평범한 화학용품일 수 있다. 하지만 날짜가 그로브니크로의 길과 일치할 때 이런 생활용품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다. 논의하기 싫어하는 행동들을 위한 도구들처럼. 한편 방은 가벼워진다. 시스템 유닛, 외장 디스크, 사진기의 메모리 카드, 깨진 유리가 있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압수한다. 모든 장치는 봉지, 봉인, 태그를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실험실로 이동할 것이다. 거기서 연결 로그, 네트워크 목록, 플래시에서의 재기록 시도를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 열을 배신한 미크로 SD에서 삭제된 것을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논쟁이 아니라 바이트가 결정한다. 누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누구와 만남을 조정했는지, 무엇을 기록하려 했고 무엇을 지우려 했는지. 발견된 물건들은 아직 준비에 대해서만 말한다. 갑자기 실용적이고 우연한 동승에는 너무 계획적인. 토마시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의 손에는 다음 문이 열쇠가 있다. 디지털 전문 분석,
거기로 노트북, 휴대폰과 모든 저장 장치들이 보내져서 이제 말이 아니라 타임스탬프로 자비체서의 만남 전날들과 연결이 끊긴 밤에 페타르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전자기기는 실험실로 가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한다. 길과 영수증들. 토마시 B. 실종 기간에 페타르 K의 어떤 다른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의 ENC 태그부터 시작한다. 유료 고속도로에서 결제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아퓨리의 작은 플라스틱 상자. 로그는 건조하다. 개상이 테이프처럼.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그 안에는 무르코팔료 쪽으로 사내 같은 구역으로의 2번의 여행. 첫 번째, 2월 11일 자비체서의 만남 하루 전. A6 방향 출발 시간. 그로브니크에서 진입. 그 다음 오슈트르레 쪽으로 나가기. 같은 날 페타르에게서 EA 영수증이 떠오른다. 통주유. 그리고 이것은 퇴근길에 기름 넣기가 아니다. 산 여행 전날의 영수증, 별도 항목 통, 리터는 평범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는 양과 일치한다. 마치 누군가가 콘센트가 없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곳으로 미리 연료를 운반한 것 같다. 두 번째 여행, 2월 13일, 실종 후 이른 아침. 같은 복도, 진입 나가기, 마치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따라 마무리하러 돌아가는 것처럼. 나가기 근처 주유소에서 페타르는 둘이 하나 가격 액션으로 커피 2잔을 산다. 영수증, 간결하지만 그것이 종종 환상의 기초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카메라들이 이것을 뿌리에서 자른다. 주차장에서 같은 회색 아스트라, 운전석에 한 명의 운전자, 승객도, 두 번째 실루엣의 그림자도 없고 조수석 쪽 문도 열리지 않는다. 페타르가 2컵을 모두 컵홀더에 놓고 하나에서 한 모금 마시고 두 번째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얼굴은 침착하고 서두름 없다. 5분, 그리고 그는 다시 고속도로로 떠난다. 이 2개의 작은 줄거리를 나란히 놓으면 평범한 출장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를 멈춘다. 어제 채워진 통과 산으로의 길. 오늘 같은 길과 2잔의 커피. 하지만 차 안에는 혼자. 날짜들 11일과 13일. 12일 저녁에 그의 차에 탄 외국인 실종의 틀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카메라의 다툼도 추격도 목격자도 없다. 오직 계획처럼 보이는 계획, 준비, 산골에서의 하룻밤, 귀환. 동시에 직접적인 범죄 구성은 없다. 커피를 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통을 운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수색에는 이것이 마커들이다. 지역이 고정되고 여행 복도가 그려지고 우연한 동승에 대한 전설이 무너진다. 제3자에 대한 버전은 비디오 녹화 덕분에 제거된다. 두 번째 컵은 액션과 여분으로 가져가는 습관으로 설명된다. 페타르의 행동은 회색 지대에 남는다. 너무 목적지향적이고 너무 반복적이다. 다음 논리적 단계. 그에게 정확히 그 산 구역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는 것. 답은 아스팔트가 끝나고 비포장 도로가 시작되는 곳에 숨어 있다. 보통 산림관이 열쇠를 보관하는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숲길에서. 아스팔트가 끝나고 흙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답이 숨어 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임도와 샛길 중에서 어떻게 하나의 구체적인 장소를 찾는가? 수사는 어떻게 숲 오두막을 찾았는가? 시작. 푸진의 아래 배낭이 한때 들어갔던 컨테이너에서 경찰견 조련사가 물건에서 냄새 샘플을 채취하고 개가 조급한 원을 그리며 길로 끌고 간다. 그 다음 숲 가장자리, 발 아래 젖은 소립들, 흔적이 지역민들이 목초지로 가는 길이라고 부르는 오래된 비포장 도로로 이어진다. 갈래길에서 산림청의 작은 표지판. 여기서 이곳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난다. 산림관. 그에게 묻는다. 2월 11일에서 12일 주말에 걸쳐
사냥 오두막의 열쇠를 누가 가져갔는가? 살림관이 즉시 기억한다. 돌라츠 오두막을 정말로 가져갔다. 관광객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열쇠를 페타르 K의 지인에게 전달했다. 그가 친구와 하룻밤 머물기 위해서. 살림관의 휴대폰에는 페타르라는 이름과 경비 초소에서의 만남 시간이 있는 간단한 SMS, 긴 메시지 교환은 없다. 짧은 약속과 이모티콘으로 감사 표시. 이것만으로도 지도를 하나의 사각형으로 좁히기에 충분하다. 돌라츠, 무르코팔료에서 비포장도로로 4km 반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살림관 오두막. 이제 퍼즐에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추가된다. 페타르를 수색할 때 열쇠들 중에서 플라스틱 표찰에 간단한 마커로 도라크라고 쓰인 것을 발견한다. 살림관의 MS와 정확히 같은 단어. 두 실이 만났다. 개가 숲길로의 경로를 끌어냈고 목격자가 이름과 시간을 줬고 페타르의 열쇠가 물질적 확인이다. 추상적인 나무 무리가 지도상의 점이 된다. 돌라츠, 오두막. 이것은 이미 단순한 관심 지역이 아니라 12일에서 13일 밤이 누군가의 메시지에서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지나간 가능한 현장이다. 그 다음에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남는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벽들, 화로, 싱크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는 것.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벽들, 화로, 싱크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돌라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오두막과 페타르케의 노트북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먼저 파이프들이 말했다. 수도꼭지 아래 사이펀이 새로 조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사산에는 결정들, 화학물질의 특징적인 냄새, 실험실이 표본을 채취한다. 샘플에서 표백제의 흔적과 상피 미세입자들이 고정되고 DNA 프로필이 이전에 확인된 토마시 B의 프로필과 일치한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지만 플라스틱은 기억한다. 화로에서 짙은 그을음과 재, 그 안에서 현미경으로 녹은 합성 섬유 조각들이 보이고 덩어리로 뭉쳐있다. 그것들의 성분은 2월 11일 영수증에 바로 그 값싼 폴리프로필렌 로프와 일치한다. 모서리에서 랜턴이 걸린 곳에서 벽에 약간 대머리 반점들이 눈에 띄고 마치 누군가가 연마 스펀지로 문지른 것 같다. 예각에서의 빛이 미세한 긁힌 자국들의 망을 끌어낸다. 바닥에서는 영화에서 좋아하는 피비린내 나는 드라마는 없고 오직 정확함과 냄새나는 화학물질. 그리고 바로 이것이 더 무섭다. 누군가가 세심하게 흔적을 지웠고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화로재에서 두 가지 세부 사항을 더 발견한다. 벨트 조임소에 작은 금속 고리들과 연료 잔여물이 있는 방울들. 따로 그을음의 성분이 기록된다. 분석 결과 합성 물질과 목재의 연소, 생성물의 존재를 보여준다. 즉, 그 밤에 화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따뜻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벽난로 댐퍼에서 아직 지난 겨울 냄새가 나지만 화학물질의 둔한 노트는 이미 2017년 2월의 것이다. 화로 밖에서는 거의 무균 상태. 보통 보온병과 더러운 부츠를 가지고 들르는 산림관과 사냥꾼들에게는 너무하다. 한편 실험실 테이블은 페타르에게서 압수한 노트북, 휴대폰, 저장 장치들을 받는다. 가장 유용한 기기는 가장 소박한 것으로 밝혀진다. 덮개가 얼룩진 업무용 노트북. 그 안에 MMPP 메신저. 설정에서 아무도 로깅을 끄지 않았다. 클라이언트가 순종적으로 폴더에 대화 기록을 저장했다. 포렌식이 텍스트 파일들을 연다. 건조한 날짜들, 닉네임들과 메시지들. 그 안에서 두 번째 목소리가 나타난다. 토마시의. 처음에는 몇 달 전에 다르게 사라짐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폐쇄 포럼에서의 메시지 교환, 링크 교환, 도덕에 대한 논쟁, 긴 밤의 단락들. 그 다음 MFF로의 이전, 더 편리하고 사적. 실제로는 더 사적이지 않다. 끝에서 끝까지. 암호화가 없고 키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쓴 모든 것이 줄별로 보존되었다. 감정 없는 문구들이지만 그 내용은 배어든다.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다. 한 명이 쓴다. 숲집이 있다. 지인에게서 열쇠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한 명이 답한다. 그 다음에는 목록이 간다. 삼각대, 액션 카메라, 약한 네트워크에 대비한 발정이 손이 떨리지 않도록 벨트 조임소에 만일의 경우 청소용품, 타이밍을 논의한다. 자비차에서 만나자. 그 다음 A식 오슈트를에 나가기, 밤과 녹화. 그리고 사건의 흉터가 될 그 표현, 마지막 저녁에 녹화를 만들다. 메시지의 맥락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 토마시가 장례식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끈질기게 쓰고 페타르가 냉정한 지시들로 답하며 왜인지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덧붙인다. 파일 이름들, 형식들, 심지어 메모리 카드의 폴더가 어떻게 명명될 것인지까지. 페타르의 노트북에서 작지만 특징적인 꼬리들도 떠오른다. 개별 메시지들의 스크린샷, 그가 기념으로 화면 캡처를 했고 발행되지 않은 채로 남은 방송 예곡을 초안, 만남 하루 전 고속도로를 따라 인터넷 속도 테스트 로그들.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외출이 아니라 기술과 역할이 있는 계획된 장면에 대한 완벽주의적 준비처럼 보인다. 채팅에서 제3자의 흔적은 없다. 때때로 볼 수 있는가? 라고 묻는 포럼의 관찰자만 잠깐 나타나고 페타르가 네트워크에 따라 다르다고 답한다. 물리학과 디지털이 수렴한다. 오두막에서 표백제, 청소 흔적, 로프와 벨트 고리 잔여물이 있는 자에, 노트북에서 달력 슬롯,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목록, 경로, 그리고 토마시와의 만남과 녹화에 대한 약속. 이것은 우연한 접촉도 임시 동승도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장소와 기술을 담당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와 예식 없이 사라지려는 강한 욕망을 담당하는 조정된 여행이다. 알게 된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 그들을 폐쇄 포럼이 이어주었고 MMPP 채팅들이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놀라차에서의 밤이 정확히 어떻게 지나갔고 누군가가 불로 치료하려 했던 메모리 카드에 무엇이 남았는가? 여기서 종이와 텍스트 로그들이 비디오 파일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전문가들이 빈 마이크로 SD에서 조각들을 끌어낸다. 그리고 이것이 토마시의 마지막 경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분별 재구성, 카메라가 얼마나 작동했는지, 언제 소리가 사라졌는지, 어떤 말들이 녹화에 들어갔고 어떤 것들이 영원히 사라졌는지. 하지만 비디오 조각들을 분별로 배열하기 전에 사건의 외부의 소음이 끼어든다. 아무 데서도 온돈. 누가 제3의 시청자였는가? 노트북 분석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암호화폐 전문 분석이 페타르의 지갑과 연결된 주소 중 하나에서 들어온 송금을 발견한다. 0.09 비트코인. 그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 비고에는 방송을 위해. 의미는 투명하다. 누군가가 방송을 기다렸다. 블록체인을 따라 송금이 거래소로 가고 거래소는 지루하고 꼼꼼한 기관, 서류를 보관한다. 요청에 따라 KYC 데이터가 온다. 지불자, 플라의 한 남자, 지도 아래쪽의 해안 도시. 친척도 페타르의 동료도 아니다. 설문에 따르면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 축구와 수제 맥주를 좋아한다. 그를 대화에 초대한다. 그는 긴장하지만 암호를 가지고 놀려는 시도 없이 휴대폰을 연다. 메시지에서 짧은 문구들. 스트림 있나? 네, 네트워크가 당기면. 송금 주소. 엄지 올린 이모티콘. 그 다음 침묵과 페타르의 한 메시지. 숲에서 잘 안 잡혀서 연기합니다. 지불자는 그 밤에 어디도 가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확인한다. 플라 중심가 펍의 카메라들이 그를 21시 10분부터 거의 폐점까지 기록한다. 카운터에서 여러 IPA와 버거 영수증, 카드로 결제. 그 후
출구에서의 화면들, 택시, 터미널이 그의 집까지의 여행을 기록한다. 전화 회사의 휴대폰 로그들이 확인한다. 밤새 기기가 도시 안의 안테나들을 잡았다. 리에카 방향으로 더우기산 쪽으로의 이동은 없다. 제3자가 단지 관찰자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페타르의 기술을 본다. 휴대폰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그리고 오두막으로의 회전 지점에서의 연결 속도 테스트 시리즈, 핑의 빈 그래프들, 실패한 시도들, 로딩, 0. 몇 메가비트 미만. 그가 전날에도 만남 당길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두막 근처에서 네트워크가 젖은 실처럼 끊어진다. 노트북에서 발송되지 않은 방송 예고 글 초안, 옆에 예시로 남은 녹화 이름 파일. 퍼즐이 간단히 맞춰진다. 풀라의 사람이 보기 약속에 대해 돈을 지불했지만 빈 플레이어 앞에 앉아있게 되었다. 그는 차 안에 있지도 카메라 뒤에 서지도 놀라츠에 가지도 않았다. 이것은 거짓 흔적이다. 돈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위험하지만 영수증, 카메라, 펍지붕의 안테나로 완전히 폐쇄된. 하지만 페타르는 혼자 행동했다. 장소를 준비하고 통을 운반하고 삼각대를 모으며 방송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방송을 만들지 생각하려 했다. 안 됐다. 그리고 이 가지가 잘려나가면 테이블에 주요한 것이 남는다. 녹화 자체. 손상된 카드에서 복원된 조각들, 카메라 시계의 메타데이터 소리 조각들. 어떤 채팅과 송금보다도 돌라츠에서의 밤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다음 이미 돈이나 남의 알리바이로 반박할 수 없는 재구성. 돈과 풀라의 시청자가 옆으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실제로 시작된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페타르 K와 토마시 B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약속했는가? 답은 검은 마스크에도 비밀 조직에도 없다. 그것은 텍스트에 있다. 페타르가 스크린샷 폴더에 깔끔하게 저장한 폐쇄 포럼의 검은 배경, 이름 대신 닉네임, 탈출 시나리오 같은 무해한 제목의 스레드. 페타르는 크로니클러, 연대기 작가 닉네임으로. 그는 길게, 감정 없이 쓴다. 마치 설명서를 만드는 것처럼 떠남의 기록을 도울 수 있다. 그 다음 서비스 목록, 카메라 설정, 조명, 안전한 곳에 파일 저장,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정리되도록. 그의 언어는 건조하고 거의 기술적이며 바로 이것이 어떤 위협보다도 더 불안하게 한다. 토마시는 피니트, 끝 닉네임으로 반응한다. 그의 메시지들은 더 짧다. 장례식을 원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싶다. 그들 사이에 메시지 교환이 시작되고 그 안에는 욕설도 흥정도 없다. 오직 의식에 대한 논의. XMPP 채팅에서 연대기가 명확히 구성된다. 11월 포럼에서의 첫 접촉. 12월 친해지기를 위한 비디오 통화. 그들이 카메라와 소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1월 물류. 페타르가 길에서 멀리 숲집을 제안하고 지인 살림관에게서 열쇠를 가져올 것을 약속하며 장비를 열거한다. 삼각대 발정이 고정을 위한 벨트 조임쇠, 나중을 위한 청소용품.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문구들이 마치 기록 보관자가 만든 것처럼 보인다. 기록, 세션, 최종 파일. 토마시가 직접적인 질문들을 한다. 흔적이 있을까? 나를 찾을 수 없게 할 수 있을까? 페타르가 답한다.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다. 후에 지울 것이다. 2월 단계에서 채팅의 정확한 타이밍이 나타난다. 자비차에서 만남, A식로 가기, 마지막 저녁 촬영. 스크린샷에는 파일의 초안 표지와 날짜가 있는 폴더 이름들도 있다. 이런 대화들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거기에는 동기로서의 돈이 없다. 수수료에 대한 약속도, 서비스에 대한 흥정도 없다. 페타르는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인정을 요구한다. 포럼에서의 좋아요, 선택받은 이들에게 보여줄 가능성. 그에게는 이것이 장면에 대한 통제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증명이다. 비록 10여 명의 익명 앞에서라도. 토마시에게는 장례식 없이 떠나는 로맨틱한 그림, 아무도 관 앞에 서서 정례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익이 아니라 공통의 매우 어두운 시나리오가 연결한다. 여기서 한 명은 감독 역할을, 다른 한 명은 동의하는 참가자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여기서 익숙하지만 엄한 공식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동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것은 책임에서 구하지 못한다. 자료에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핵심 단어가 고정과 마지막 저녁인 약속, 그리고 그 옆에 준비된 벨트, 염소 함유, 화학 물질과 밤새 작동한 화로. 우리는 돈이나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프로젝트에서 체크박스를 표시하려는 욕망에서 동기를 본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의식을 진행하고 녹화를 만들고 흔적을 치우는 것. 그렇게 그들의 알게 됨의 미스터리가 닫힌다. 크로니클과 피니트가 목격자와 장례식 없이 아름다운 사라짐을 약속하는 네트워크의 좁은 복도에서 서로를 찾았다. 하지만 말은 절반일 뿐이다. 두 번째 절반은 메모리 카드가 불과 만나기 전에 카메라가 그래도 촬영한 것. 그리고 바로 지금 역할과 동기가 이해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남는다. 조각들로 돌라츠에서의 밤을 복원하는 것, 파일 이름의 증분으로, 소리 고장으로, 마지막 줄들이 적힌 종이가 화면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조각들로 밤을 복원하는 것. 하지만 먼저 이 조각들을 모든 것을 생각해낸 사람 앞에 놓는다. 페타르케에게 채팅 로그와 돌라츠의 데이터를 제시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드라마 없는 사무실. 수사관이 균등하게 읽는다. 크로니클러와 피니스의 닉네임, 마지막 저녁 녹화에 대한 줄들, 장비 목록, 테이블에 사진들이 놓인다. 화학물질과 토마시의 DNA가 있는 사이펀, 합성 섬유와 조임소의 고리들이 있는 재, 벽의 청소 흔적들, 옆에 경로지도, 자비차, 리에카 동쪽, 그로브니크, 오슈트르레, ENC 로그 인쇄물의 분들, 카메라 화면들, 노라치 표찰이 있는 열쇠, 산림관의 SMS, 휴대폰의 실패한 속도 테스트들, 플래시 증거물, 열 흔적이 있는 바로 그 마이크로 SD. 이 노트북이 당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예, 아니요. 이것이 당신의 자동차입니까? 일시정지. 수사관의 목소리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는다. 페타르가 물을 요청하고 소매를 고치고 침묵한다. 증언 거부권에 대한 공식, 그리고 그 다음 침묵. 증언 제공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 순간까지 기반은 이미 모아졌다. 경로, 화학물질, DNA, 채팅, 열쇠와 구체적인 오두막. 그 다음 길은 명백하다. 기소 결정과 어떤 말보다도 강한 것으로의 이행. 비디오 조각들과 메타데이터로 밤의 재구성. 비디오 조각들로의 재구성. 다음 단계. 하지만 주요 질문은 더 간단하게 들린다. 손상된 메모리 카드에 무엇이 있었는가? 실험실에서 마이크로 SD의 이미지를 만들고 파일 캐빙을 시작한다. 파일 이름이 아니라 바이트 시그니처로 비디오 데이터를 끌어낸다. 헤더도 없고 컨테이너가 깨져 있고 소리가 뒤처진다. 조각별로 11분 반의 녹화가 모인다. 카메라는 자신이 촬영하는 것을 알았지만 무엇이라고 불렸는지 잊었다. 기술적 지루함이 사건의 다이아몬드로 변한다. 화면이 첫 프레임들의 가벼운 계단으로 열린다. 정적인 점. 삼각대가 사냥 오두막벽에 서 있다. 화면에 두 개의 컵이 있는 테이블, 등유 램프, 왼쪽에 화로의 가장자리가 보인다. 조용한 윙윙거림이 들린다. 휴대용 발정이 같다. 셋째 분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화면에 들어온다. 얼굴과 키로 알아볼 수 있는 페타르 K.
그가 광학을 조정하고 물러서고 옆에 서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중앙에 의자의 토마시 비이점, 그의 손은 팔걸이에 벨트 조임쇠로 고정되어 있다. 그는 카메라를 보고 종이를 펼친다. 폴란드어로 읽는다. 균등하게, 멈춤 없이.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떠난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찾지 말 것을, 장례식 없이, 공개 없이를 요청한다고. 러시아어로 이 말들은 한 문장의 유언처럼 들릴 것이다. 몇 번 그가 헷갈리며 오른쪽을 흘끔 본다. 거기서 화면 밖에서 페타르가 지시를 준다. 더 크게, 처음부터. 한순간 페타르가 다가와서 등바디에 조임쇠를 조이고 화면 가장자리로 돌아간다. 공격적인 섬광은 없다. 모든 것이 마치 설명서를 위해 촬영된 것처럼 차갑고 방법론적으로. 소리 트랙이 끝에서 가벼운 에코로 화면에서 도망가지만 의미는 잃지 않는다. 토마시가 메모를 다 읽고 눈을 내린다. 그 다음 페타르가 마지막 저녁에 대한 문구를 말하고 카메라의 표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들린다. 녹화가 급작스럽게 끊어진다. 타이틀도 정지 화면도 없이 서둘러 끌 때 기술이 멈추는 방식으로. 블록 수준에서 살아남은 메타데이터가 2017년 2월 12일과 일치한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도 확인된다. 카메라 파일 이름의 증분, 페타르의 스마트폰과의 마지막 동기화 시간, 기지국 로그, 화면, 소리, 날짜들이 경로와 일치한다. 리에카에서의 만남, A6을 따라 길, 돌라츠, 오두막. 비디오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주요한 것을 보여준다. 한 방에 있는 두 사람, 고정 준비와 큰 소리로 읽힌 메모. 이 순간부터 추측이 끝난다. 이것은 사건이 버전의 평면에서 법정의 평면으로 넘어가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 11분이 홀에서 어떻게 들릴 것인지, 그리고 페타르 K에게 무엇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 11분이 이미 실험실이 아니라 홀에서 들린다. 화면, 놀라츠, 오두막, 토마시 손에 든 종이. 하지만 페타르 K의 변호인이 비디오 녹화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노선은 간단하고 유일하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동의. 변호사가 채팅 인쇄물을 보여주고 장례식 없이 떠나고 싶다와 모든 것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문구들을 인용하며 페타르를 공격자가 아니라 남의 의지의 실행자라고 부른다. 기술자로 들어가려 한다. 완전한 파일 헤더 없는 비디오.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간다. 그러므로 녹화가 신뢰할 수 없다. 롤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메시지 교환을 개인적이고 그 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요청한다. 검찰이 건조하게 답한다. 첫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 이에 대한 동의는 무효다. 둘째, 비디오 출처가 확립되고 매체가 절차에 따라 압수되었으며 보관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다. 불완전한 헤더와 동기화 해제는 열 손상의 결과이지 편집의 결과가 아니다. 셋째, 녹화에서 보이는 것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준비된 고정, 벨트 조임소에 더 크게와 처음부터라는 명령, 그 다음 급작스러운 중단. 이것은 옆에서 관찰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다. 법정이 전문가 심리학자를 듣는다. 그가 메시지들과 비디오에서의 관계 역학을 분석한다. 페타르에게는 통제하고 기록하려는 표현된 욕구, 의식의 완벽주의적 구성, 청중의 인정 추구. 토마시에게는 취약성과 공개 없이 사라지는 로맨틱한 아이디어. 이런 연합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일어나는 일을 법적 의미에서 자발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한 명이 과정을 관리하고 결과까지 이끌고, 두 번째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한다. 결정이 균등하게 들리고 효과가 없다. 법정이 동의와 녹화의 허용 불가에 대한 변호의 주장을 기각한다. 비디오 롤이 증거로 인정되고 채팅이 허용 가능한 자료로
심리학적 결론이 사건에 첨부된다. 구멍이 막혔다. 페타르 K가 구속 상태로 남고 과정이 본격적인 재판 심리 단계로 넘어간다. 증인들, 전문 분석들, 분별 경로와 모든 것이 기록된 바로 그 오두막. 앞에는 본질에 대한 공판들과 판결. 구멍이 막히고 모든 것을 단일한 선으로 모을 때가 남는다. 수사 의견에 따른 완전한 단계별 사건 버전은 무엇인가? 2월 11일, -1일. 페타르가 칼, 러프 한 뭉치, 플라스틱 대야 2개와 표백제를 구입한다. 영수증이 저녁에 날짜가 찍혀 있다. 같은 날 회색 아스트라로 그는 A식에 가서 메르코팔료 방향으로 나간다. ENC 로그가 이것을 기록한다. 돌라츠 오두막에 장비가 나타난다. 삼각대, 액션 카메라, 휴대용 발정이. 이것에 대해 영수증들과 인테리어의 흔적들이 말할 것이다. 2월 12일 17시 6분 토마시가 자비차 플랫폼에 나온다. 카메라들이 그가 회색 아스트라에 타는 것을 잡는다. 17시 18분 26에서 차량 17시 32분 그로브니크 18시 1분 오슈트르리에 나가기. 약 18시 10분에 그들이 오두막에. 안에서 준비된 벨트 조임소에 테이블에 램프와 2개의 컵. 늦은 밤까지 장면 준비. 페타르가 광학을 설정하고 소리를 확인하고 휴대폰에 테스트 메모를 쓴다. 22시 30분 녹화 시작. 마이크로 SD에서 복원된 조각들. 시간은 메타데이터와 스마트폰과의 동기화로 확인. 토마시가 의자에 앉고 손이 고정되고 카메라에 대고 마지막 저녁에 대한 메모를 읽는다. 22시 30과 2017년 2월 13일 0047 사이. 그 후 토마시가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강역. 사이펀의 표백제와 그의 DNA 흔적이 남고 화로에 녹은 합성 물질과 조임소의 고리들이 있는 재, 벽에 청소 흔적. 2월 13일 이른 아침. 오시마십 아스트라가 돌라츠를 떠난다. 유료도로 테이프를 따라 차량이 리에카 방향으로 간다. 주유소 주차장에서 페타르가 액션으로 커피 2잔을 사지만 살롱에는 혼자. 이것이 비디오에서 보인다. 7시 12분 리에치나 강다리의 카메라가 그를 도시에서 기록한다. 그 다음 증거 파괴, 화로의 재, 태운 메모리 카드, 화학물질 처리와 푸진의 아래 컨테이너에 버려진 토마시의 배낭. 2주 후에 바로 그것이 분류해서 떠오르고 사건의 이름을 되돌릴 것이다. 여기서 모든 단계가 구체적으로 붙들려 있다. 영수증, 칼과 로프에, ENC 로그와 카메라, 경로에, 돌라시, 열쇠와 산림관의 SMS, 위치에, 전문 분석, 화학물질과 DNA에, 복원된 비디오, 바로 장면에. 합계로 이것은 즉흥 연주도 동승도 아니라 연속적인 준비, 실현과 흔적을 숨기려는 시도다. 그 다음에는 어떤 추측보다도 무서운 형식이 남는다. 수사 버전이 판결로 간다. 수사 버전이 판결로 간다. 리에카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과정이 2017년 6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효과 없는 공판, 의정서, 신청, 차례로 전문가들, 법정의 범죄학자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 심리학자, 경찰견 조련사를 듣고 유료 고속도로 직원들, 버스터미널 경비, 산림관, 분류장 직원을 부른다. 화면에서 전별로 증거들이 지나간다. 돌라츠, 오두막에서 복원된 11분 반 비디오, XMPP 로그, ENC 경로 자비차, 리에카 동쪽 그로브니크, 오슈트르리에 도라키 표찰이 있는 열쇠와 산림관의 SMS, 합성 섬유와 조임소의 고리들이 있는 화로의 재, 사이펀의 표백제 흔적과 토마시의 DNA, 대형마트 영수증과 INA 영수증, 카메라 녹화들. 변호인이 동의 노선을 반복하고 비디오의 허용성에 대해 논쟁한다.
법정이 그것을 만족 없이 남겨둔다. 마지막에 호리 수사학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기다렸던 공식 때문에 조용해진다. 법정이 페타르 K를 종합으로 유죄 인정한다. 특별한 잔혹성을 동반한 살인, 시체 모독, 사법방해, 형벌, 28년 자유박탈. 추가로 교정 후 통제가 지정된다. 익명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한과 의무치료가 있는 5년간의 감시, 공식이 균등하게 멈춤 없이 읽힌다. 사건의 마침표가 감정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찍힌다. 유죄, 선고받음. 이름 없는 배낭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공식 판결 번호와 날짜를 받는다. 이야기가 번호와 날짜를 받았다. 법정 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페타르가 형을 복역하러 보내졌다. 판결에는 후 단락이 있다. 5년 안의 감시, 기기검사, VPN과 암호 메신저 금지, 익명 네트워크 없음, 의무치료. 돌라츠가 새 자물쇠로 잠겼다. 숲이 침묵한다. 화로와 사이펀에서는 흔적들과 약간의 처리된 조각들만 찾았다. 나머지는 자연이 돌려주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마침표가 찍히고 사실적으로는 줄임표다. 우리는 경로와 기술을 알지만 마지막 분들은 모른다. 비디오가 끊어지고 그 다음은 침묵. 페타르 K가 처벌을 받는다. 토마시 B의 이름은 수배에서 다친 사건으로, 그리고 집에서 그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분류장의 배낭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카메라 앞에 빈 의자로 끝난다.